바쁘실 텐데 아까 명단을 쭉 보니까 기업체 운영하시는 대표님 누구시고 연구원 누구시고 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경영관리 측면이나 기타 여러 기관에서도 많이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그 주제는 이게 중소기업의 그 기술상품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쪽 부분을 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1997년 그 유명한 IMF 사태가 났던 거 기억하시죠? 옛날에 이거 대전에 이제 충청은행이라는 지방은행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기은행이 있었는데 97년도에 준비 안 된 실업자가 됐습니다. IMF에서 5개 은행이 퇴출 발표가 났었죠. 그때 느꼈던 부분이 세상에 나오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은행원이라는 직종이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넓고 이게 얇게 쉽게 해서 뭐 다방면에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도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심정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뭐든지 해도 되겠다. 못 하겠느냐. 직장 생활을 한 18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야 월급쟁이 말고 밖에 사장님들 특히 은행에 오시면은 테라에 쉽게 번호표 뽑는 고객이 계시고 오자마자 뒤에 대리나 지점장실로 데려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상담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점장실에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많이 말하는데 좀 돈이 좀 많으시고 쉽게 해서 사회적으로도 있으시면서 뭔가 은행에 VIP 고객이 되겠죠. 그분들의 이제 사업하신 내용이라든가 통장 잔고를 볼 때 내 월급 받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누구는 이렇게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보다 좀 멋들어지게 살고 싶다. 그런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준비 안 된 실업자에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게 수호천사라고 음란물 유해 프로그램 차단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걸 제가 98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수호천사 버전 1로 그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대전에서 PC방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니까 아침마다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하는 일이 초기 화면에 음란 사이트를 지우는 게 일이었어요. 반대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상당히 위해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아우성이라고 해서 구성의 부분이 성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당시 언론 유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힌트를 든 게 음란 사이트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게 걱정하고 아이들에게 유해 정보를 접목해서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여기 시간적으로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유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업을 했는데 결론은 성공했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수호천사 하면 제가 그 후에 요즘 농구단에 수호천사 그런 막 그래도 보험회사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수호천사라는 용어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이 사업 아이템을 얘기할 때 다들 필요하다. 왜? 아이들이 컴퓨터를 뭘 하는지 모르고 부모님이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거실에다가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놓게 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품이 빨리 나오면 내가 먼저 사겠다. 가격이 얼마냐? 3만 원이다. 부가세 포함해 33,000원이다. 3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라도 이것은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다. 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결론은 유해정보, 섹스, 마약, 도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이트를 긁어서 불법적으로 돈을 파는 친구들은 떼돈을 벌었어요. 근데 반대로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CD로 용산 전자상가나 이런 데서 판매하고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는 우리가 보는 실제로 이 아이템, 이 기술이 사회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꼭 될 것 같다고 하는 사업과는 별개더라. 네.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에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 일부는 부모님들이 내가 못 보니까 안 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쩌면 그 실패한 그 사업의 경험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2000년도에는 한참 벤처붐이 불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입장에서 수많은 실업자가 나왔을 때 많은 분이 창업을 하셨고 그 이후에 연구원분들이 벤처 창업을 하셔가지고 현재까지 진행을 하시지만 그 해당 전문 분야를 가지시고 그리고 단연간의 사업 경영을 없더라도 직장 경력 인증 네트워크를 활용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그럼 그 중에 몇 분이나 성공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중소기업이 수많은 기술 상품을 그동안의 R&D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투자비를 들여서 그리고 시장에 출시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허 출원, 특허 등록한 거 그리고 많은 인증받은 내용을 소개하시면서 회사의 제품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많은 우수성을 알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과연 그 기술력 그리고 그 제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과 실제로 그걸 구매하시고 사용하시는 소비자 간에는 분명히 뭔가의 괴리가 있고 발견하지 못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거창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상품 마케팅 전략, 하이테크 마케팅.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 우리 여기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테크 마케팅 과연 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첨단 기술 제품의 마케팅과 태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중소기업이 기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시장 내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60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아까 지금 메뉴를 봤더니 맛있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고기도 있고 여기 김치라는 거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도시락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의자에 놓으시고 지금 식사를 하시고 일부는 마치신 분도 계십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떤 밥상을 준비 중인가 이 부분을 제가 화두를 던졌습니다. 왼쪽에 여기 보시면 요게 우리 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모습이 생각나는데 자취집에서 산발이라고 해서 접는 식으로 그래서 거기다 라면도 끓여 먹고 간단하게 우리가 신혼부부들이 조촐하게 알콩달콩 살았던 그런 모습의 산발이형의 간편한 밥상입니다. 자, 이게 현재 우리 집에서 지금 아침 식사를 하고 왔는데 이 교자상에 밥을 먹고 왔습니다. 네, 교자상. 이쪽에 보니까 한정식 식당에서 좀 멋들어지게 좀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개모임이라든가 동창회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먹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뷔페 식당 같아요. 자, 보시면 알지만, 어떤 밥상을 준비 중인가는 결국은 내가 어떤 먹거리, 식에 대한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리, 밥상다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업을 해서 아니면 이 기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때 어떤 밥상이 차려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쉽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사업을 해서 이만큼 돈을 벌고 이런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은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이라든가 메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사업한 경험이나 제가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에 대해서 자문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많은 기업 하시는 분들이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그동안에 몇 개월, 몇 년 동안 수없이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고생도 했는데
언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하는 부분이 가장 화두더라고요.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것만 알면 지금 고생되더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지금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극복하고 당연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앞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예,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진정한 애국자는 저는 기업하시는 분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매월 25일 날 되면 종업원 월급 줘야 되죠. 뭐 이게 그 관리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결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늘을 까다가 눈이 아파도 까야 되는 것은 주인이지만, 마늘을 까다 눈 아프면 그만두면 나로가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CEO 입장에서는 정말 이걸 지금까지 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만둘 수가 없는 거고, 또 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뭡니까? 처음에 사업 구상을 하실 때 첫째, 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 투자하고 시간 낭비하고 건강 나빠지면서 돈을 벌 수 없겠다 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시면 없다는 거죠. 당연히 다 나름대로 시장조사, 사업 타당성을 다 통해서 볼 때 가능하다. 그리고 기술 구현이라든가 아니면 이 제품을 개발했을 때 내가 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타진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문제는 겁니다. 우리가 샘을 팔 때, 우물을 팔 때, 지금은 이제 우물을 팔 때도 뭐 수맥이나 이런 다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게 있지만, 옛날에 저 있을 때는 좀 아시는 분이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쭉 봐가지고 이쪽에 그 펌프를 하면 물이 잘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팠던 게 기억나요? 자, 사업이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쪽에 이 땅에 요 깊이만큼 샘을 파면 분명히 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1m를 팝니다. 보니까 1m 파니까 좀 촉촉해요. 아, 1m 파니 촉촉하니까 지금 1m가 아니라 한 2m만 파면 물이 나올 것 같다 해서 또 2m를 팝니다. 약간 물기가 스며들고 약간 고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파왔기 때문에 또 물기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5m를 파요.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자, 5m 판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매몰되죠.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1m만 파면 될 것 같아도 파는데 물이 콸콸 나와야 되는데, 파다 보니까 2m를 파도 내가 원하는 수량이 안 나와요. 그리고 물기도 나오고 촉촉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 3m만 더 파자. 1m만 더 파면 분명히 그동안 고생했던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물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은 나오지도 못하고 매몰된 그런 사업자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제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기업체분들의 사업이 과연 어떤 분들은 대여섯 명의 종업원과 같이 아니면 20, 30명 종업원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실 때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사업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가. 첫째, 여기는 산발이 쉽게 더 밥상다리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지탱할 능력이라든가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밥상다리가 쉽게 해서 엄청나게 튼튼한 다리가 이게 수십 개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지금 출시하는 과정에서 매출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익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의 판단의 척도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 밥상의 다리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직원 수가 몇 명 있는가? 단순하게 사대보험에 가입된 직원 수가 아니라 내가 CEO 입장에서 총괄을 한다 하더라도 기술을 아니면 너는 영업을 너는 관리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마음 놓고 직책이나 직이나 이게 학벌을 떠나서 이 친구를 시키면 정말 믿을만하고 똑소리 난다. 신인척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아는 선후배가 아니라 이 친구를 우연찮게 그냥 채용을 했는데 사장님 제가 영업조가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뭐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뭔가 적극적이면서 하나를 시켜도 두세 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몇 명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사람이 결국은 밥상다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랍니다.
직원이 40명이라 하더라도 직원이 100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들 각자 생각만 하고 내 친구 저쪽에 있는 연봉을 얼마 받고 여기 회사에서 스펙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친구보다는 회사의 운영을 같이 하면서 정말 지금은 고생되지만 뭔가 자기가 맡은 일 이상의 역할을 뭔가 해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를 우리 CEO분께서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째, 창업 초기 기업 입장에서는 적어도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신 대로 이 정도 조촐한 밥상은 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밥상을 차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종업원이 4명인데 그 중에 2명 정도가 나는 총괄이니까 밥상다리 한 축을 담당하지만 두 사람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라면 그때부터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준비가 됐으니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20명 있다 하더라도 정말 각자 플레이에 대해서 저 친구를 믿으면 뭔가 문제가 있고 시키는 것만 하고 이 친구 뭔가를 직책이라든가 직급은 뛰어난데 뭔가 어설퍼 보이는 직원들이 많다면 어쩌면 그 회사는 20명이라도 정말 밥상다리에 해당하지는 두세 개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것도 사업도 여러 가지 인복이 따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펙이 해가지고 아니면 그 친구가 내 친구야, 내 집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직원이 회사의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기린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 이쪽에 보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많죠. 자 이쪽에 3명의 핵심 인력이 있습니다. 이 친구 중에 한 기술을 담당하는 친구가 사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가 이거 한다고 해서 동업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밥상이 차려집니까?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밥상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브라이백 세미나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실 때 기술 제품을 만드시고 판매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치중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본적인 밥상을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은 당장 어렵고 지금은 당장 앞이 안 보이시더라도 아까 말했던 우물을 파더라도 분명히 이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사업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기업에 밥상다리는 몇 명이나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테크 마케팅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구개발에서 고객 서비스까지 쉽게 우리가 말하는 첨단 기술이 체화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자, 이 이론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또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 이론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마케팅을 하는 것과 그냥 전통적인 마케팅 하는 것은 지금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80년대에 무어 박사의 캐즘 이론하고 레빗 교수의 완전 완비 제품이라고 하는 이론이 결합이 돼가지고 최근까지 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실까요? 우리가 신제품을 만들 때 R&D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시제품 개발 단계 이쪽을 거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장에 출시를 하는데 아까 우리 소개하신 사장님이 신제품을 소개하셨지만 그게 과연 시장 내에서 기업 입장에서 예상한 만큼 폭발적으로 반응이 올 것인가 그 부분은 아직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쪽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피드백을 하게 되죠. 자, 여기 보면 저기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 구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네바다주의 황무지 그쪽에 아무 허업을 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 기술 제품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를 하시고 정열을 썼지만 과연 우수한 제품이 만들어졌다 해서 시장에 이게 잘 팔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여기는 우리가 소위 학술적으로는 다윈의 바다라고 해가지고 적재생존이고요. 무한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제품이나 유사 제품이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또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전주기에 관련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자, 기술 마케팅이 뭐니, 하이테크 마케팅이 뭔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연관성,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요즘은 신기술 사업화, 기술, 이런 부분을 많이 씁니다만, 이쪽에 기술 마케팅하고 하이테크 마케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 마케팅은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개발 기술을 가지고 기술 자체를 거래를 하는 기술 마케팅이고요. 이쪽에 하이테크 마케팅은 제품, 쉽게 해서 제품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판매하고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업은 다 R&D부터 시장 여기 출시까지 이쪽 부분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게 혼용돼서 중첩되기도 하죠.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요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질레트 면도기가 있고요. 기능성 요구르트. 다 아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질레트 면도기, 기능성 요구르트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는 다 쓰시고 한 번 정도 마셨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이런 거 쓰고 계실 거고요. 자, 어떤 것이 하이테크 마케팅이고 하이테크 제품이냐. 여기 보면 개발기관이라든가 그 투자비 이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론은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하이테크 제품이냐 아니냐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지 이 기업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갤럭시 S2입니다. 스마트폰이. 근데 지금 갤럭시 S5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쪽은 잘 몰라요. 자, 갤럭시 S2가 저한테는 하이테크 제품이에요.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나 요즘 스마트폰을 바꾸시는 분들은 S2는 고물단지거든요. 그거 옛날 버전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왜? 소비자가 이것이 내가 볼 때 이게 최첨단이고 나한테 맞는 제품이라면 이게 하이테크고 아무리 내가 갤럭시 S4 아니면 아이폰 6라 하더라도 내가 이거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하이테크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시고 제품을 나가실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최첨단에 대한 하지만 판매하고 이거에 대해서 영업하는 과정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게 하는 그 마케팅을 할 건가가 가장 여러분께서 풀어야 될 화두가 아닌가. 왜? 그분은 이쪽 부분에 관심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전통적 제품의 하이테크 제품은 전통적 제품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품입니다. 간단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통적 마케팅은 여기 보시면 시장의 특성이 시장 수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입증되고 이게 공산품이나 생필품 같이 나름대로 안정되는 시장이 있지만 하이테크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불확실한 수요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아까 예를 들어 잘 모르는 입장이니까 그걸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규칙, 쉽게 해서 일반적으로 원가 대비 판매 마진을 붙여서 판매가가 어느 정도 적정선이냐는 부분을 소비자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기술 상품이기 때문에 기업의 그 판매 가격에 그대로 수용을 하든가 아니면 거부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원리는 여기는 부익부 빈익빈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 매스미디어 광고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유명 탑 모델을 해가지고 물량 공사를 해도 통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위주고 그 다음에 소비자 만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1등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이테크 마케팅에서 삼성전자가 아니면 우주항공에 관련된 이런 걸 말씀드리는 하이테크 제품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개발하시는 제품이 기존의 제품 또는 유사 제품 아니면 좀 아까 그 사장 같이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만드신 제품이 하이테크 제품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만들어 최첨단의 기술보다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능,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발하시고 판매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마케팅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걸 하면서 상당히 민감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쪽에 있었고 4월달에 있었던 이런 참사 때문에 여기 안산 시민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적인 고통이라고 전 국민적으로 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이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 어떨까 싶어가지고 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문제가 뭡니까?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이 사건을 보시고 이거의 문제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 가지씩만 얘기해 달라고요. 우리 사장님 뭐가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그러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걸 볼 때, 여기 이제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걸 어떻게 결론이 말씀드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문제는 배가 침몰한 게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행기 수입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로 이런 부분이나 도덕적 그다음에 선장의 이런 부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제는 배가 침몰했다는 거죠. 원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올 수 있고 결과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우리 회사가 문제가 뭔지를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신의 기업에서 현재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요. 직원이 문제입니다. 기술 개발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자, 판매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안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매출이 쉽게 해서 예상했던 매출 자기들이 판매하고자 하고 목적했던 매출이 안 나오는 원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직원이 문제인지 기술의 문제인지 자금이 부족해서 이걸 영업을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쟁 기업이 아니면 가격 때문에 그런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점이 뭐냐면 핵심을 잘 파악하시라는 거죠.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자, 당신이 기업의 문제가 뭡니까? 돈이 안 벌립니다. 그게 문제죠. 돈이 안 벌리는 원인을 찾는 부분은 당연히 가설이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직원이 문제가 진짜 있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 직원의 문제가 있는지를 통해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과연 우리 기업에 정말 아까 얘기한 핵심 인력을 믿을 수 있고 회사를 끌어갈 수 있고 그 밥상다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가? 두 번째,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 한번 가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림을 보시면 2002년도 축구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히딩크 감독이 프랑스 국가대표팀과의 친선 경기를 사전 평가전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에 이제 해설위원이 방송국사에 있었는데 이 지단이 우리 한일 월드컵 평가전에서 후반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벤치를 향해서. 그때 한 해설위원이 뭐라고 하냐면 심판 판정에 불만이 있는 것 같다.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쪽의 해설위원은 그런 얘기합니다. 뭔가 부상이 있어가지고 뭔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교체가 됩니다.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앉으면서 이게 물하고 이게 뭔가를 이게 약을 먹으니까 이 한쪽에 있는 분들은 저 외국 선수들은 각자 자기에 맞는 영양제를
영양 보충제를 먹는다.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들은 그걸 먹지만은 외국들은 다들 트레이너가 있어가지고 수분 보충이나 영양 보충에 대해서 저렇게 처방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한 해설위원은 그럽니다. 부상이 예상만큼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진통제를 먹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프랑스는 예선 1차전에 세네갈과 붙었어요. 근데 이 지단이 부상 때문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1대0으로 지죠. 그리고 예선 3라운드에까지 1승도 못하고 예선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기 보는 지단이라는 축구 선수가 평가전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고 그걸 우리 코치진한테 자기 코치들한테 시그널을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죠. 신호를 보내는 부분을 이쪽에 두 사람은 각자 그 신호 똑같은 신호를 달리 해석을 해요. 한쪽은 저거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어. 이쪽에는 부상이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액션이 다 틀리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업을 하실 때 시장이나 고객 트렌드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이 기술이 특허 제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제품은 이런 참여성이 있고요. 그 제품, 경쟁 제품 우리는 잘하는데 그 기능이 말고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문제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비자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매출이 안 오릅니까? 근데 왜 소비자가 안 삽니까? 글쎄요. 거꾸로 말하면 시장에서는 분명히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그 제품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가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이나 기술진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다 틀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발생하는 게 지금 소비자들의 신호와 기업 입장에서의 그 입장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뭐냐? 소비자들의 반응 행태를 모르고 나서는 이 첨단 기술 제품, 쉽게 해서 신제품에 대해서 아무리 회사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멋있게, 그 기능성이 있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판매하고 돈으로 될 수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첨단 기술 제품이라 하더라도 초기 시장, 시계에서 처음에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중적으로 확산돼서 정말 스마트폰 같이 모든 10명 중에 거의 10명 다 모두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시대. 이렇게 확산되는 거하고는 한참 주기별로 차이가 있는데, 자, 보세요. 혹시 여기 폴더폰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 주변에 친구는 폴더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거 그 스마트폰 기능 싫어합니다. 자, 혹시 워치, 혹시 갤럭시 기어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쭤보겠습니다. 갤럭시 기어 보셨죠? 자, 여기 보시면 혁신자 시기에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신제품이 나오고 신차가 나오고 신형 핸드폰이 나오면 그걸 사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 6에 보면 사진을 보고 기사를 보니까 그거 줄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사니까 막 끌어안고 울고 그냥 만족해가지고 환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갤럭시 S2 쓰고 있는데. 근데 저는 친구는 그거 스마트폰 갤럭시 S2라도 쓰라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걸 쓰냐. 전화 올 때 얼마 안 먹는데. 나 인터넷 별 쓸 거 없어. 집에서 쓰면 되지 뭐. 복잡하고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자, 왜 차이가 있냐. 여기 보시면 초기 시장 소비자 그룹하고 주리 시장 소비자 그룹하고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나와서 실제로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신제품이 나오면 기업 입장에서 이 신제품이 나왔다고 홍보를 하고 주변에 이 제품을 시제품 하면 테스트 해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아이폰 6라든가 갤럭시 기어 같이 나오자마자 먼저 야 봤냐? 회사 입장에서 나 이게 갤럭시 기어야. 많은 분들이 그게 뭐 그거야? 뭔가 나름대로 우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신제품이나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자기가 먼저 안 쓰면, 그리고 신상품 백화점에 신상품이 안 나오면, 먼저 나오면 내가 먼저 써야 되는 그런 소비자가 있어요. 그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분은 선각수용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아이폰 6 보니까 이게 청바지에 넣는데 구부러지던데요. 기사 올리지. 그리고 이 제품 내가 써봤는데 저 사용 설명서에 이런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차이가 있고, 또 혹시 현재 지금 제품보다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거나 추후에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볼 때 이런 기능이나 이런 사양을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기업에 계속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결국 그 기술 제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뭔가 뭐 영리적으로든 아니면 학술적으로든 진짜 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체 가서 하면, 자, 신제품입니다. 차별화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 제품에 대해서 이런 기능이 있어서 가격도 이렇게 차별화 있고요. 그 제품보다 이게 월등합니다. 그런데 잘 안 팔려요.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시장이 반응이 좋았고 신제품 양산될 때는 100개, 200개 주문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다른 제품을 썼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좀 약간 보류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게 될 것 같지만 대량 주문이나 많은 매출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이제 침체가 되기 시작하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식당에 자영업자분들이 식당 창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하실 때 창업을 하면 안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인사하라고 많은 분들이 오시죠. 옛날에 칼국수집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칼국수집 하실 때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맛있지? 어떠냐? 우리 집사람이 만든 칼국수 어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줘봐라. 맛있네. 다음에 내가 개모임 할 때 여기서 하지. 내 친구 다음에 올 때 여기서 올 테니까 정말 성공하겠다. 다음에 또 꼭 들릴게. 한 달, 두 달 개업발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손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칼국수비에 나름대로 와서 봤지만 아까 시그널 쉽게 해서 신호를 보내지만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만족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그 다음에 이 더 혁신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쉽게 해서 마케팅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많은 중소기업 분들이 여기에서 헤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캐즘을 빨리 극복하면 실질적으로 이쪽에 주류시장이라고 해서 일반 대량 매출이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 볼링 어레이라고 있고 토네이도라고 있는데, 여기 볼링 보이시죠? 볼링 핀이 여기 보면 볼링이 이제 삼각형, 정삼각형으로 1번 핀부터 10번 핀까지 쭉 있습니다. 볼링을 해보시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1번 핀, 쉽게 헤드핀, 맨 앞에 있는 헤드핀을 쓰러뜨리지 않고서는 전체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걸 쓰러뜨리면 9번이나 10번 핀을 하면 요 두 개만 쓰러지 나머지 이쪽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신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 제품에 대해서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부전 광고나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헤드스핀 이쪽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비자들을 분석을 하고, 그 많은 분들이 이쪽에 보면 이 펭귄이거든요. 펭귄들이 얼음물에 뛰어들기니까 수막 벼랑에서 얼음 그래서 뛰어들까 말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한 마리가 뛰어들면 두세 마리가 뛰어들고 나머지는 계속 뛰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처음 갤럭시 기어 같은 걸 만약에 한다면 처음에 20명이 직원이 있는 데서 갤럭시 기어 하나를 스톱워치를 가져왔다면 두 번에는
두세 사람이 그 사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는 관망 가다가 저 내 사야 되나? 저 필요한가? 물어봅니다. 그거 필요해? 스마트폰도 있는데 괜찮더라고 이거 완척하면 그다음부터는 50% 정도 사죠. 아까 말한 대로 이 헤드핀이라는 부분은 처음 사는 친구고 여기 보면 펭귄 부분에 대해서 두세 명, 대여섯 명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결국은 이게 침팬지와 고릴라와 침팬지와 원숭이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이 그냥 이게 이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쪽에 2.5%와 13.5%의 혁신 수익 초기 시장에 이 소비자들을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이쪽에 토네이도 쉽게 해서 볼링어레이와 토네이도의 주류 시장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캐즘이란 기술 수용 주기상에 드는 초기 시장하고 주류 시장 사이에 있는 대단절을 말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캐즘은 이게 지질학적 용어고요. 지각 변조 때문에 이게 협곡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절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마케팅 측면에 이렇게 합니다. 초기 시장 소비자하고 일반 대중 시장 소비자하고의 넘어가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특성별로 이것이 기술 구현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가지고 기업 입장에서 제품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이게 길어질수록 회사는 장기 침체에 접어들고 매출 부진에 그리고 다른 경쟁 제품에 이제 치여가지고 쇠퇴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좀 어려운 용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기술 수용 주기라는 것은 테크니컬 어댑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초기 시장과 요 캐즘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볼링 넘어뜨리듯이 여기 틈새 시장 시계에서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타겟 시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지나면 여기 보면 돌풍처럼 펭귄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대량적으로 누구든지 다 사는 거죠. 그리고 메인스트리트에서 대중화돼 다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듯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경쟁이 살아남지 못한 것은 쇠퇴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초기 시장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갤럭시 기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갤럭시 기어가 나왔을 때 이게 개발 동기 초기거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광고도 많이 하고 이 시제품을 통해서 또 지금 나와서 많은 분들이 소비자들이 쓰고 있습니다만 대중화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갤럭시 기어 이쪽에 보면 스마트 연동해서 휴대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기능도 있고 메일도 확인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녹음도 할 수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갤럭시 기어가 시계냐 스마트폰이냐 애매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이게 갤럭시 노트 3하고 또 연동이 되지 않으면 이게 통화가 잘 어려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초장의 혁신층 이쪽에는 침투가 됐는데 일반 이쪽으로 가기가 지금 볼링 어레이 정도의 지금 이쪽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토네이도라면 여기에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메인스트리트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내 친구같이 지금 피처폰, 폴더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품이라는 게 이렇게 단계별로 기술 수용 주기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 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여기 대부분이 창업 초기 기업이나 이제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이쪽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쪽에 첫째는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베타 버전이라든가 충분한 기술적인 자료라든가 이 시제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즘 단계에 있다면 헤드핀이 되는 세그멘트 시계에서 헤드핀이 되는 시장 타겟이 누군가를 분명히 찾아내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비 제품 이분들 입장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개선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시그널이 오거든요. 그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도 기술 개발을
파트를 연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또는 기업 스스로가 이 기술 제품에 대해서 하자나 문제점이나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사항은 분명히 알고 계세요. 100%는 완벽한 건 없을 겁니다. 본인은 알고 있으면서 소비자는 몰릴 거라는 생각은 약간 버리셔야 돼요.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아니면 그걸 경쟁 회사에서 그걸 실수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라는 제품에 대해서 최신 제품이라고 선전하고 판매가 됐는데 경쟁 회사에서 B 제품을 가지고 거꾸로 이거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런 보완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토네이도 펭귄 효과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매스미디어에 시키는 뭐 TV나 뭐 여러 가지 광고를 많이 하는데 가장 강력한 효과는요. 써본 사람이 이 제품에 대해서 신뢰하고 누군가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거대한 광고 선전비나 그 홍보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기업이라든가 대표 브랜드를 단시간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그런 역량이 안 됩니다. 결국은 기술력과 제품과 그리고 서비스의 차별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비자들의 펭귄 효과를 위해서 일단은 효과가 있다 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표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대중화가 됐을 때는 이제 대표 브랜드가 되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성숙된 그런 제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만은 이 수능 때 이게 다 나눠지지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가격이 1,000원짜리거든요. 1,000원짜리 수능펜이지만 수능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자격 시험을 볼 때 이 펜을 각자 개별적으로 소지하라는 그 요구사항에서 자기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 이게 없다고 가정할 때 이 가치는 얼마를 주고 살 수 있을까? 자, 이 문방구에서는 1,000원이면 살 겁니다. 내가 수험생인데 그 시험 장소에 딱 가는데 아차 내가 이거 사인펜 안 가져왔네. 그때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 나 2개 있는데 이거 하나 괜히 샀네.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거 나한테 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 나도 안 가져왔는데 나한테 파세요. 자, 원가는 1,000원입니다. 이게 판매가는 1,000원입니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5,000원 주니까 파세요. 옆에 있는 친구는 10,000원 주니까 파세요. 자, 왜 이런 말씀 드냐면 제품은 항상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 있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는 틀려요. 가치와 가격이 같다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치가 가격보다 항상 커야 됩니다. 그리고 월등히 컸을 때 그 사람은 그거에 매니아가 되고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사용한 소비자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1,000원짜리의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10,000원의 가치를 부정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자기 판매 홍보하는 과정에 우리 제품은 우리 기술은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소비자는 관심이 없다. 그걸 통해서 1,000원짜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만큼 이게 효용이라든가 가치를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을 기업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술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수합니다. 이렇게 뛰어납니다를 광고했지만 지금은 당신이 이걸 써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썼을 때 이런 효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이런 가치를 당신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를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 뒤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스타벅스에 여기는 이제 그냥 조그만한 그 테이크아웃 하는 그런 데서 파는 그 커피입니다. 두 번째 여기는 이제 그 일반 다방 커피라고 해서 다방에서 파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자판기 커피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다 똑같이 커피를 파는 커피를 파는. 자, 이쪽에는 커피인데 여기는 가격이 6,000원이고요. 여기는 2,000원입니다. 여기는 5,000원이고 여기는 300원입니다. 자, 제품이 가격까지 경쟁을 하면 됩니까?
여기 보면 가격하고 논리가 안 맞잖아요. 물론 스타벅스는 이 자판기 커피보다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6,000원 받을 수 있는 가치가 됩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은 가격은 6,000원을 주지만 소비자들이 이걸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때는 그 스타벅스를 마시면서 느끼는 가치는 얼마일까요? 아까 말했는데 6,000원보다 높다는 거죠. 제 큰애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나이가 좀 있는데 아침에 되면 친구들 만나러 갈 때는 봉지 믹스커피를 타다가 스타벅스 여기 빈 껍데기에다 담아서 가요. 그 왜 그러냐? 폼나잖아. 모른다 이거야. 그렇지만 자기는 스타벅스를 갖고 가는 거야. 자, 왜 말씀드리냐면 커피를 파는 건 똑같지만 이 커피를 파는 거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건 다 틀리다. 자, 여기에 보면 실용성이고요. 간편하잖아요. 그리고 요거에 준해서 뭔가 모방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커피 맛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커피를 정말 애호하시고 커피 맛을 즐기시다면 나 같으면 이런 커피를 안 마셔. 바리스타가 직접 한 걸 먹고 정말 거기서 먹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방 커피는 뭡니까? 여기서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아가씨의 서비스를 더 가치를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만남의 장소라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판기 커피는 뭡니까? 간편하고 저렴하고 신속성이 있죠. 자, 여기에 말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기술 수용지기에서 캐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게 주류시장으로 넘어가는 거네. 그걸 제공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빨리 찾는 기업만이 캐즘을 좀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왜? 많은 분들이 우수한 제품이라든가 좋은 제품이고 자기한테 효용이 있는 제품에 대한 돈을 기꺼이 주고라도 살 용의가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걸 망설이고 검증이 안 되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쓰고 있고 뭔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당신이 이 제품을 이 기술을 썼을 때 가격은 이만큼이지만 이런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분명히 이것은 우리 회사에서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효용을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기술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걸 소비자들한테 얼마만큼 전달되어 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그게 어쩌면 지금의 필요한 마케팅 능력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래서 여기 오시면 소비자 분석이 필요한 게 기술 수용 주기상의 소비자는 첫째, 아까 얘기한 뭐든지 무조건 좋은 사람, 신제품이면 환장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격에 상관없습니다. 신제품 달라는 데 다 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근데 선각 수용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이 기술 검증 문직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나오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있는지, 문제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 완전 완비 제품에 대해서 회사한테 물어보죠. 이런 걸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사양이 업그레이드 되나요? 이런 후속 버전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기술상의 결함이라든가 아니면 개선상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신제품 그 프로세스 부분까지 정보를 주는 사람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을 무시하고 아까 얘기한 인류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전기다수 수용자, 그 다음에 그 후기다수 수용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나면서 아까 밥상자리에 그 음식이 차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기업 또는 우리 제품의 위치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단계에 와서 어느 단계로 가야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가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무료라든가 저가격이나 가격이 좀 둔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제품에 대한 호의적이고 그 다음에 제품 구입 시기는 출시 시점이나 출시 직후에 거의 합니다. 전체 소비자의 극소수죠. 하지만 이 전기 다수자의 특성을 보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죠.
제품에 대해서 호의를 갖지만 아직은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도 좀 선도적인 사람이 있지만 뭔가 완전 완비 제품, 쉽게 해서 기술이나 제품이나 성능이나 이것이 가격 대비해서 자기가 볼 때 만족하다는 수준까지 기다리고 있고 사용자, 기존의 소비자들의 평판이나 사용 후기를 굉장히 유심하게 쳐다봐요. 자, 그리고 후기 다수자는 이때는 대세가 모든 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잘 팔립니다. 이때 후속 신제품을 개발하실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보면 지역 수요자는 마케팅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쓸 사람은 안 씁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 부분에 목표를 두고 현재 이걸 관가하시면서 왜 우리 제품은 시장에 이렇게 멋있는 제품이고 경쟁 제품에 대해서 싸고 정말 그 제품은 경쟁 회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왜 그걸 모를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이분들의 그 신경 부분을 못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쪽 부분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 초기 시장에서의 뉴스, 언론, 신기술 발표, 사회적 관심,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 지식 선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신제품 발표하신 세종 대표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전시회도 참가하시고 기사도 하시고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매 장애 요소에 대해서 열광적인 충성 혁신 집단에 대해서 뭔가를 지원하시고 시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캐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제품이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제품의 효용을 만족할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의 만족을 얻으면 그 사람이 헤드핀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써보니까 나도 이거 가지고 실제 소비자로서 정말 괜찮아, 내가 볼 때는 추천하고 싶다. 그 제품 광고, 그 다음에 그 회사 카탈로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써본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타겟팅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벤처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전체 시장을 내가 가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일부 부분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은 스마트폰 아니면 옛날 PDF 를 가지고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막 했던 기억나지 않습니까? 요즘 PDA 거의 안 쓰죠. 근데 그건 틈새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소비자한테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고객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헤드핀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만족을 주면 그 사람이 제품에 대해서 선전을 해줄 수 있는가를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량 매스미디어에 가지고 막 모든 사람한테 다 할 수 있을 필요가 아니에요. 그리고 첨단 기술 제품은 수요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대중화 제품은 생필품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볼링 한 가지만 틀어뜨리면 나머지는 곧바로 다 쓰러집니다. 자, 이쪽 부분은 이제 토네이도 쪽에 주식시장 부분은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마케팅의 그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대의 소비자는 광고가 잘하고 카탈로그 잡고 홈페이지 멋있게 만들고 우리 회사가 이렇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특허가 나왔고 이거 관심 없습니다. 그 제품이 나한테 왜 필요한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내 그 돈을 지불하고 내가 그걸 썼을 때 그 가격 대비 내가 가치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죠, 가치는. 아까 말한 대로 자판기 커피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타벅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공의 관건은 기술 제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회사 차원에서 푸시 않으면서 우리 제품 좋다, 우리 아들 예쁘다, 우리 자식 예쁘다고 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게 부전 광고에 대해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직접 써본 소비자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가 가장 강력한 광고 효과가 아닌가.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사용한 소비자가 그리고 헤드스핀 내는 그 열광적인 충성 고객이 많은 분들한테 전파를 해서 그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펭귄 효과를 익힐 수 있도록, 그리고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완전 완비, 쉽게 더 소비자가 완전하게 만족하고 추천을 하고 소개를 해도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기업에서 아니면 연구진에서 충분히 만드셔야 됩니다. 그 전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스는 어디에 있다? 초기 시장의 그 선각 투영자 그분들한테 있다. 그분들의 소리, 시그널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달라. 그걸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회사 사정이 그러니까, 우리 기술진 수준이 이러니까 이거 대충 넘어가자. 요 정도는 모르겠지. 그거 하려면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시간이 갖더라도 완전한 제품을 만드시는 노력이 대기만 원 입장에서는 더 빠르다.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제품 설명서보다도 사용 설명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제품을 샀을 때 저는 눈이 잘 안 보이지만 뭐 이렇게 빽빽하게 뭐 어떻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기능이 있고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갤럭시 뭐 S2 지금 한 3년간 쓰고 있습니다만은 뭘 쓰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박스에 설명서라든가 뭐 매뉴얼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자, 그래서 제품 설명서보다 사용 설명서에 더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다도 어떻게 제품을 사용하고 어떻게 이걸 활용하시는 게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더 강조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은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상품의 마케팅 전략은 기술 수용주기, 쉽게 해서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의 특성과 우리 제품의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차별적인 가치를 회사 차원에서 가격이 아닌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속적인 제품에서 완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잘 하신다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기술상품의 캐즘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아시는 분도 이 부분에 있겠지만은 일반 중소벤처기업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 많은 부분의 경영상의 난맥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점이 있죠. 북치고 혼자 장구시다 보니까 할 게 많다 보니까 대충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적인 여력, 인력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특히 지방에 있는 데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한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일단은 샘을 봤으니까 샘물을 마셔봐야지.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요즘은 의학이 발전해서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아침밥을 안 먹고 갔는데 위암이나 이게 다른 암 같은 경우 초기 암 같은 경우는 거의 95% 98% 산다고 합니다. 말기 환자면 거의 진단에 따라서 위암 같은 경우는 몇 프로가 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위암 초기라고 한다면,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면 내가 5년 이내에 생존할 확률이 몇 프로가 될까요? 내 자신이 위암 초기 1기라면 다른 사람들은 98%가 다 5년간 생존 다시면서 완치가 된다고 하는데 나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0% 아니면 100% 사는 겁니다. 중간이 없잖아요. 밖에 의사들이나 많은 분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몇 프로가 살더라, 몇 년 살더라. 그건 제3자 얘기고, 내가 당장 암에 걸린 환자라면 5년 후에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창업 기업이 5년 이내에 몇 프로고, 그 다음에 매출 규모가 얼마인지 얼마하고 이런 얘기는 제3자가 하는 얘기고, 내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냐? 0% 아니면 100% 중간이 없잖아요.
벤츠를 탈 수 있고 벤치에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하시는 분이 진정한 애국자시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놀러 가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잘 터지는 데서 24시간 긴장하시고 사시는 이유를 압니다. 저도 그런 과정 겪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잘 돼야지 정말 아름답고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지 못되고 잘못되면 과거에 넋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 계신 그 CEO분들 그리고 참여하신 임직원분들께서도 날씨는 춥고 어렵지만 그리고 경기도 어렵다고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마음만 항상 꿈과 비전을 가져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